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4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 반 정도 됐는데,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5종목 가져왔거든요. 유라테크, 알리코제약, 엠브레인, 에스텍파마, 램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관련해서는 금요일에 미국 증시 판매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어, 은행주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국내 증시도 약보합 또는 소폭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고,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테크 먼저 좀 볼게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어, 전기차 부품 테마고요. 관계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고전압 케이블, 커넥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주요 고객으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차트 크게 보면 월봉상으로 보면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우상향 추세 있죠. 월봉상 이렇게 올라가는 확산 삼각 수렴형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일봉상 흐름을 보면 이 2016년도 요때 고점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고점대까지 들어올리는 상승이 한번 나왔죠. 이 고점대 구간에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 이후에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아직도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락 추세가 바닥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전후 박스권을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전후 박스권 상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유라테크는 코로나 전후 주가 수준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이 나왔죠. 무려 17,000원 정도에서 5,000원까지 거의 만 원이 빠졌으니까 거의 70% 정도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이 조정 이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와주면서 지금 차트를 저점 낮추던 추세에서 저점 올리는 추세로 바꿔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고, 그러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 해서 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강하게 들어 올릴 때 거래량이 있고, 그 이후에 쑥 빼버리죠. 이 상승분은 이상의 하락을 내면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시키죠. 그러면서 바닥에서 다시 매집봉 띄워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또 들어 올리면서 다시 뺏어오고, 눌러줄 때 거래량 없고 들어 올릴 때 거래량 있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 목요일에 또 13%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매집봉이 하나 또 뜬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줘야겠죠.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 될 것 같고, 목요일날 크지 않지만 매집봉이 뜸으로써 비슷한 구간대를 찔렀죠. 비슷한 구간대를 이렇게 찔러준 모습이 나왔죠. 8,000원, 8,9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을 찔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짧게는 224일선 손절 라인 잡으셔도 되고, 조금 더 아래 보신다. 그러면 111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손절 라인이 5%에서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 나오면서 한 번 더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이 112일선과 224일선과 112일선 추세가 깨진다. 그러면 적어도 이 올려주는 추세는 지켜야겠죠. 그러면 이 추세 하단이 한 요 정도 돼 보이는데, 한 7,400원 정도. 이 추세는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돌려서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적어도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시면 짧게는 이 224일선 8,05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고, 아니면 조금 더 밑에 보시겠다. 그러면 112일선 7,8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여기서 1분할
2분할 정도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8,000원 초반에서 1분할 잡으시고 이 추세하다 놓으면 한 7,500원 정도 오시면 2분할로 접근하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현대공업 같은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현대공업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였는데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려주죠. 돌리면서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를 깨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추세 깨지 않고 장기동 평균선까지 넘어가 주면서 이러한 차트를 지금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도 유라테크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라테크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알리코 제약.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제약회사 쪽이고 어, 어, 제약회사 쪽이고 제네릭 의약품 국내 판매, 타 제약사 제품 수탁 생산 CMO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수익성 개선 본격화 기대감에 이때 이렇게 세력이 한번 들어올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비보존제약, 삼상,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라는 오피란제린이라는 비마약성 진통제 위탁 생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함으로써 이렇게 상승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크게 보면 현대사료랑도 비슷한 차트죠. 상신전자, 뭐 린드번 아시아. 그래서 제 관심 종목에는 이미 현대사료 유사 종목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차트 보시면 상장해서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2만 원대까지 들어 올렸었죠. 그래서 보시면 연상으로 들어 올려서 2만 원대까지 올려주고 그다음에 쭉 빼버리죠. 쭉 빼버려서 2019년 이제 코로나 2019년도 그리고 코로나 때 해서 이렇게 저점을 한번 만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증시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바닥이 어디서 나왔냐? 코로나 그리고 2019년 바닥 찍었던 그 부근에서 바닥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보시면 어,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졌었는데 이러한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만들어졌었는데 이 추세가 깨졌고 그리고 나서 111선, 224선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 알리코지아 같은 경우에 어, 코스닥 지수가 이 3월 14일 날 이렇게 거의 4%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이 알리코지아 같은 경우에도 이날 많이 밀렸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이 111선과 224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아랫꼬리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3월 14일 날 강하게 밀어냈을 때 밀어낸 이후에 바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 다른 종목들은 여기서 바로 회복 못하고 이렇게 밀린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바닥으로 약간 지켜주면서 추세를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448일선 위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448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앞에 윗꼬리가 있으니까 이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는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좀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는 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알리코 제약도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서
올려주고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엠브레인. 엠브레인은 빅데이터 사업 기대감 부각으로 최근에 좀 슈팅이 이렇게 나왔는데, 구매 빅데이터, 패널 빅데이터라고 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장 점유율을 제공하는 구매 빅데이터 서비스와 당사 빅데이터 패널 기반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패널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보시면 이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점이 회계 결산이 12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는 이제 6월 달 이제 지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12월 결산인 회사들이 3월 달에 제출을 했으니까 9월 달에 제출이 되겠죠. 감사보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재무도 딱히 뭐 빨간 거 없이 깔끔하죠. 매출 꾸준하고 뭐 빨간 거 하나 없이 위험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딱히 상장 폐지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엠브레인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상장해서 상장한 지가 3년이 채 안 됐는데 이때 무려 8,000원까지 들어 올렸다가 주가를 쑥 누르죠. 쑥 누르고 이때 한번 들어 올렸거든요. 2022년 초에 한번 들어 올려서 제 생각에 이 고점대에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한번 테스트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하락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나왔고 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지금 단기적으로 2,600원 정도에서 바닥을 한번 찍어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이 이때 이렇게 매집을 강하게 했었는데 들어 올리면서 하락하면서도 매집을 하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 하락하면서 매집봉 띄어서 이 구간까지 물려있는 개미들 물량 먹고 이 구간까지 들어 올려서 이 구간까지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먹는 겁니다. 먹으면서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바닥에서 2,685원을 찍고 또 이렇게 매집봉 띄워주면서 개미들 물량 받아 먹으면서 이 정도 구간까지 앞전에 한번 테스트했던 구간까지 또 테스트를 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가 이 추세가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여기가 깨지면서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는데 112일선을 깨지 않았죠. 112일선을 깨지 않고 이러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냈죠. 이러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저점을 지켜주는 또 새로운 추세로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224일선 3,460원 정도 또는 이 추세 하단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죠. 한 3,420원 3,4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면서 양봉이 한번 448선을 찌르는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도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래로는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일단 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112일선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지금 깨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고 매매하기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에스텍파마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전문 회사고요.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고 다수의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제네릭 의약품 개발 및 개발로 원료 의약품을 생산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 뭐 코스닥 제약이고 시총 1,000억이 좀 안 되고 대주주 지분율 24%, 뭐 유기 합성, 유기 금속 착물 합성, 미세 입자화 기술, 나노 필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식, 위궤양, MRI, 당뇨병, 알코올 중독 치료제 등등의 제품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재무도 뭐 연간 2022년도에 한번 적자가 나긴 했지만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죠. 유보율도 괜찮고 부채 비율이 엄청 낮죠. 그래서 지금 재무는 딱히 위험해 보이지 않고 차트 보시면 지금 이러한 추세인데 일단 2015년도에 4만 원을 찍는 대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그 이후에 여기서 세력이 한번 털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꽤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 2019년도에 한번 들어올리는 게 나왔었는데 이게 매집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 앞에 고점대 개미들의 물량을 받는 매집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도 코로나 때 이렇게 공격형 매집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아직 끝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바닥을 지금 한 요 정도 6,000원, 800원, 6,500원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시면 여러 번 바닥으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죠. 그리고 이 구간을 뚫기 전엔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바닥 구간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 의약품 한번 난리가 났었을 때 이렇게 8월 달에도 한번 들어 올렸었고 저점에서 지금 매집봉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매집봉이 보이고 매집봉 그리고 이때도 들어 올리는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3월 달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보셔야 할 점이 마찬가지로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던 추세를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돌려놨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 2월 달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을 깨지 않고 보시면 여러분들 224일선을 112일선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래 꼬리로 크게 방어해주고 이때도 5%까지 쑥 밀었다가 방어해주고 그리고 또 밀었다가 쑥 방어해주고 이때도 또 크지 않지만 밀었다가 쑥 방어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 손절 나가게 하면서 지금 저점을 오히려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캔들 자체를 위치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224일선 한 8,000원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딱 이 8,000원이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되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약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 이러한 추세 지켜주는지 지켜보셔야겠죠. 이러한 추세를 지금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은 지켜줘야겠죠. 그러면 가격대로 한 7,9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7,900원이라고 해도 손절 라인이 채 5%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448선을 도전하거나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램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소재 테마라고 해요. 반도체 회로를 깎거나 세정에 쓰이는 불산을 공급한다고 하고 반도체 식각 증착 공정 소재인 식각액 증착액을 제조해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디스플레이, LCD, OLED, 2차전지, 태양전지 등 화학약품을 공급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 SDI, 2차전지, 매그나칩, ELK 등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보면 코스닥 뭐 반도체 관련 장비고 시총 900억, 대주주 지분율 33% 정도 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디스플레이, LCD, OLED, 2차전지, 태양전지, SK 하이닉스, SDI, 매그나칩, ELK. 그리고 재무도 괜찮죠. 매출 꾸준하고 연간 매출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딱히 위험한 재무가 아니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램테크놀로지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에 이미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의 하단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9,000원, 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 있고 일봉상으로도 보면 이때 13,000원대에 한번 시세가 나왔는데 세력이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이 고점대 물량을 한번 받아먹는 소화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작년 2021년 12월 달에 이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도 매집봉이 많이 보이죠. 바닥에서 매집봉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바닥을 어디에서 지켜주고 있냐? 5,200원 정도 라인에서 지켜주고 있죠. 보시면 이때 벌써 3번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시면 오히려 이때는 이런 박스권인데 이때는 이런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주가 수준을 한 박스권 올려놓은 상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로는 내려가면 다시 올리는데 돈도 많이 들고 세력들이 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이 박스권을 한 단계 올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강하게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래에서 매집이 굉장히 많죠. 매집봉이 많죠. 그리고 막 이렇게 6%대까지 밀어냈다가 방어해주고 바닥을 이 정도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죠. 5,200원대를. 그러면서 지금 양봉이 하나 떴는데, 양봉이 하나 뜨고 캔들들이 밀리지 않고 올라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종목도 시가까지 밀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리는 종목도 많은데, 보시면 이 매집봉을 띄우고 나서 매집봉 몸통이 중간 아래로 빠지지 않죠. 그러면서 448일선 위로 지금 종가 기준으로 올라와 있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짧게는 이 6,400원 정도 손절 라인 조금 더 아래 보신다. 6,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한 300원, 5% 정도가 채 안 되죠. 손절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짧고 마찬가지로 위로는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면 앞에 또 매집봉이 있고 여기도 매집봉이 있는데, 보시면 또 비슷한 구간을 또 찔렀죠. 이때 비슷하게 7,000원대를 지금 소화해주는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지만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448일선 6,400원 정도나 224일선 6,2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크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바닥이 여기 정도고 지금 주가 위치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장기 스윙으로 가져가시더라도 이렇게 이런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지금 이 정도 분할로 접근하신다 생각으로 모아가도 괜찮겠죠. 6,000원에서 5,200원 정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셔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절 안 하실 분들은 중장기나 스윙으로 좀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6,2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분할로 접근하면 6,500원에서 5,200원, 1,300원 정도면 20% 정도인데, 분할로 접근하면 손절이 10%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으로 돌려도, 스윙 중장기로 돌려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손절 잡고 매매하겠다. 그럼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증시 이벤트 좀 보면 기업 실적, 연준 당국자 발언 주시,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뭐 JP모간 등 은행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름세를 보였으나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이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이어가려면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래서 뭐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줄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분기에도 줄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은행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처럼 이번 분기 SVB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도 대형 은행들의 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제2의 SVB가 될 수도 있다는 찰스 슈압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찰스 슈압도 최근에 이슈가 한번 됐었죠.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테슬라, IBM, 램 리서치 등 기술 기업 실적 발표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따 표로 보여드릴 건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오르고 고용이 타이트한 수준을 유지하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은 점 등은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을 강화한다.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 인플레이션, 고용도 타이트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5월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에 인하할 것으로 또 예상을 또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이건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지금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연준 내부에서는 가벼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주식시장은 아직 침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요?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물론 금리 인상하면서 경기 침체 얘기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나오면서 이렇게 빠진 건데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주택 관련된 지표도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일정별로 있는데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거든요. 월요일 날 연준 총재 연설 있고 찰스 슈압 은행권들 발표 있고, 이 찰스 슈압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죠. 오히려 SVB보다 더 크다고 하고, 그리고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
넷플릭스 등등.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해놨는데 화요일날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중국 경기 지표 관련된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뭐 모건 스탠리, IBM, 테슬라 등등, 그리고 또 연준 총기 연설, 목요일날 계속 나오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주택 판매, 그리고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 엄청 많죠. 이 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얘기할지에 따라서 목요일날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갈릴 것 같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TSMC 등등 실적 발표, 그리고 금요일에는 PMI 예비치, 제조업 서비스업,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뭐 CPI나 뭐 FOMC 같은 큰 이슈는 없지만 기업들의 실적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있다는 거. 월요일에도 있고 화요일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목요일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다는 거. 매일 있죠. 매일 있죠, 매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저도 궁금하고, 올라가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조정 파동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살펴드리면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많이 올라왔죠. 코스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 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꺾일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고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좀 더 가파라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올라왔죠.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승, 상승, 조정, 상승, 또 조정하고 또 상승이 나가도 언제 조정 파동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식혀주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상승을 하더라도. 그리고 지표도 다행인 건 RSI를 그래도 고점대에서 좀 어느 정도 식혀준 모습이네요. 90이 넘어갔었는데. 그 스토캐스틱도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꺾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일단 주봉,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4달 연속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하락각보다 상승각이 훨씬 세죠. 그럼 만약에 이 상승각이 꺾인다, 강하게 꺾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도 챙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 챙기라는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바닥에서 추세 상승 나와서 이미 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상신전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슈팅이 좀 나온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 모아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힘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반도체가 조금 더 증시를 부양을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월요일에도 내일도 일단 약보합이나 소폭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승 전환을 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